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간호사 생활 23년 이상 계속 해오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또 간호사 생활과 함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숙 간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파고 두더지에 오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너무 오랜만인데요. 이 코너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바쁘신 24시간을 몇 배로 쪼개서 쓰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간호사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간호사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평온한 미소를 지니시고 네, 막 뭐 힘듦이나 찌듦이 없이 네 이렇게 보이셔가지고 이 보람이나 애환 이런 거 여쭤봐야 되는데 보람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표정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간호사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보통 이제 대학에서 뭐랄까 잡지가 이제 각 학교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때 표지 모델이 간호대 학생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 잔상이 지금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간호대를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잡지 표지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네. 드셨나 봐요. 저하고 닮았었어요. 예, 그 전에는 왜 나이팅게일이라는 네.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천사와 같은 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꼭 예전에 어릴 때 보통 아이들 보면은 아픈 사람을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 받은 이미지하고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가르치는 일을.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제 삶이 또 이렇게 이끌어져서 지금 현재 40년 된 것 같아요. 간호사 생활이요. 통틀어서. 아까 23년은 그 한 병원에서만 곳에서. 네. 그리고서 이제 네. 쭉 지금 따져보면 40년. 네. 그러면 연식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연식까지. 그렇게까지.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나이팅게일 선서 뭐 이런 것도 네, 합니다. 하죠. 네. 근데 그 내용은 뭔가요? 그 내용은 이제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네. 하고 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네. 또 나이팅게일 네. 선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도 굉장히 대학에서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정신 같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그 단순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는 희생이었다면 네. 지금은 또 환자에 정말 알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좀 패턴이 달라졌겠죠. 네, 제가 배울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러나 굉장히 나이팅게일 선서는 그 자체는 정말 숭고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러면서 모든 간호대 학생들이 좀 뭐랄까 마음에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내용을 보면서 네. 또 선서를 하면서 네. 근데 이 40년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네. 직업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하게 된 어떤 원동력 뭐 좀 간호사로서의 어떤 매력 이런 건 뭐가 있나요? 그건 아마도 저희들이 환자분들을 우리가 대하는 거잖아요. 네. 아프고 힘드신 분들을 우리가 맞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회복하는 단계 그런 단계를 보고 또 저희들은 만남이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환자가 회복되어서 이제 가시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그게 어쩌면 사명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예. 워낙에 그 이념이 저희들이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잡이 아니고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뭐 성적이 네. 좋아서 뭐 머리가 좋아서 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미션업을 한 게 있어야지 그 의료인은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처음에는 어쩌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부를 잘하고 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해서 간호사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머리 좋은 거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표진 모델 보고 네. 그 간호대학에 네.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힘들었죠. 많이 울었죠. 간호사 학생 때는 그래도 그렇게 힘든 거는 아 이거는 뭐 과정이니까 하는데 정작 필드에 나갔을 때는 많이 힘들죠. 애쓰고 특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 네. 이제 보면은 그 3교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무를 이제 밤을 새서 네. 이제 하게 되거나 네. 또는 그 중환자실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많이 힘들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것이 저희 간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쓰는지가 보여줬죠. 네. 맞아요. 하여튼 많이 3교대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3교대 어떻게 하셨어요? 3교대는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짧게 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밤에 근무하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요. 평상시 네. 야행성이세요? 네. 오히려 낮보다 새벽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새벽에 네.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한. 네. 아. 그래서 아침에 라운딩을 딱 하고 환자분들 잘 주무셨는지 라운딩 하면서 이렇게 동이 트는 것을 보면은 너무 그 뿌듯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모르는 그런 거네요, 네. 그죠? 아니 저희 그러니까 음, 남편도 입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 네. 몇 년 전에 이제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호자가 못 들어가고 네. 전부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나와가지고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를 네. 본인이 처음 깨달았다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간호사에 대한 직업을 이렇게 달리 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 같은 데는 자기가 네. 지원해서 들어가요? 지원해서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환자실에는 이제 힘듦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환자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는 대화는 없지만 그 환자를 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깊게 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더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중환자실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저쪽에 그냥 일반 환자들은 뭐 굉장히 뭐 컴플레인도 할 수 있고 막 여러 그렇죠. 가지가 막 네. 있는데 오히려 중환자분들은 네. 그런 거는 또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간호대를 나와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취업을 했다. 그래도 내 성격상 조금 이 대인 관계에 내가 조금 수줍음이 많다 이런 관계 중심이 네, 어렵다. 네, 그런 분들은 중환자실에 많이 지원을 하기도 오히려요. 합니다. 네.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로 저는 네.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다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화장실 일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네. 막 씻고 뭐 네.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사람 관계가 더 힘들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은 엄청 힘들지.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근데 벌써 저는 병원에서 한 23년을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거기는 지원을 하셨어요? 거기 지원은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고 결혼하면서 예전에 저희 그때도 뭐 결혼하면 그만둬야 되는 점이 그만두는 게 또 많았구나. 있고 또 멀리 또 타지로 떠나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만두고 아이 출산하고 그러면서 가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결혼하시고는 그만뒀었어요? 생활을 간호사 잠깐 생활. 한 1년 그 정도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간호사 분들이 힘들다
싶다고 제가 막 얘기는 했지만 네. 아니 또 취업은 굉장히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죠 지금. 일손도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 이거는 국가적인 이런 뭐 이슈도 지금 있는 게 바로 이게 인력 문제가 있거든요.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당 환자가 몇 분이 케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간호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네.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왜냐하면 저 아는 네. 분이 간호사신데 네. 아니 힘들면 그만뒀다가 네. 또 좀 쉬었다가 네. 다시 금방 또 취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니 뭐 저렇게 취업이 또 돼? 뭐 이렇게 잘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죠. 네. 아니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간호사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내가 또 막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직업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은 물론 이제 개인 병원에 네. 주로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랑 또 그렇게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랑 이렇게 일의 경중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르고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보통 이제 개인 의원에서 계신 분들은 그냥 다녀가시는 분들이 주로 네, 외래를 네. 다녀가시는 분들이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합병원 이상들에서 많이들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계속 입원 환자는 종합병원에서만 24시간. 근무하셨어요? 네, 계속 아. 종합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개인 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니까 개인 의원에서 계속 그 간호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 정년 퇴직 이런 거 없는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있긴 하지만 매듭이 지어지고 또 시작하고 네, 이럴 수가 네. 있네요. 그리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음. 요구도가 간호의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일을 하는데 아까 문제가 간호사 분들이 부족하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가운데 간호사 분들이 요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네.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시고 네. 국회 앞에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중간에 네.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말 나이트 근무가 정말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다 나이트고 요즘은 임신할 때 그때 왜 출산 임신 육아 요때 당분 조금은 저희들이 나이트 근무를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나이트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너무 힘듦이 있죠. 육아와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래서 보통 일이 요즘은 아니죠. 간호사 와이프를 둔 남편들은 육아를 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옛날처럼 그 네. 간호사 교대도 3교대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씩 이렇게 조금 달라졌던데요, 시스템이. 시스템은 이제 병원마다 이제 달라요? 이제 상급 병원에서부터 이제 시스템을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정착화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국회 앞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회 앞에 있는 네. 이유가 그러면 보다 좀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기보다도 환자를 얼만큼 질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죠. 그게 아. 무슨 네. 말인지 잘 이해가 아, 네. 안 그럼 그게 되는데. 통합 간호사 한 명. 간호법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간호사 한 명당 네. 환자가 몇 분이 내가 케어를 해야 되냐 내 근무 시간에. 네, 네, 네. 근데 그게 지금은 뭐 종합병원 같은 데는 나 혼자 20명도 보거든요. 아, 그래요? 한 근무당. 네. 네. 그렇지만 이게 4명, 5명 이 네. 정도로 지금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럼 간호사 상황이죠. 수를 더 늘려야 된다. 수는 되지만 그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이제 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간호사 네. 수가 늘어나면은 간호사 1인당 케어 환자 수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는 간호사 수보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몇 명을 음. 채용해서 쓰느냐에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현직 간호사 수를 늘려달라는 게 요구 사항인가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근무 환경을 네. 개선하면서 네. 하면은 간호사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의 그 전문직을 놓고 음.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아, 그러면 통합 간호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통합간호법은 네. 지금 간호간병 통합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간병 예전에는 간호를 입원하시면은 이제 환자분이 입원하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가 꼭 누군가가 같이 보호자가 가야죠. 꼭 같이 들어왔었죠. 갔어야 됐죠. 네, 그래서 그 옆에 네. 간이 침대에서 자고 그렇죠. 먹고 다 해야죠. 네. 네. 그럴 때 내가 생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잠깐 내려놔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은 누구 한 명이 같이 환자가 되는 시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못하니까 나는 생업에 그냥 가겠다. 예. 그러면서 간병인을 이제 그렇죠. 쓰게 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간병인을 모시게 되면은 환자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지만 나는 생업해야지만 내 생업에 전부 그 급여를 그렇죠. 간병인한테 또 이제 예. 그쪽에 줘야 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 생기니 예. 국가에서도 낭비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네. 국가적인 낭비도. 예. 왜냐하면 생업을 접고 내가 여기 있느냐 네. 아니면은 내 생업을 하지만 간병인을 쓰느냐. 물론 이제 다른 직업의 창출은 되겠지만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은 간병 통합 서비스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제 의료진들만 구성된 그런 간호를 하는 거죠. 간병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호자들이 그런 그 경제적인 거에 조금 도움이 됐고. 또 그러니까는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덜 지불이 되면서 훨씬 지불이 덜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간병인의 역할을 간호사님, 간호조무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그룹이 돼서 요양보호사까지 네네, 같이 도움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요? 그런 법이 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거의 뭐 모든 병원 종합병원에서 거의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네. 단점들이 나오는 거는 계속 이제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호통합 병동이라고 있긴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네. 통합 병동이라도 이분은 좀 위험하니까 그 밤에 오셔서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하던데요. 위급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을 아. 때는 이제 보호자를 보호자를 직접적으로, 불러요. 네. 그게 통합 간호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뭔가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환자 보호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의료진들이 네. 간병인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질적인 간호를 해서 다 이제 해야겠다 네. 이게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보통 보면은 이제 보호자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병비 부담 감소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전문직 24시간 그 전문 인력이 간병을 하는 거고요. 근데 간호를 그게 하는 거고. 왜 또 반대에 부딪힌 거는 다른 쪽에서는 왜 그게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요? 네, 뭐 안 된다, 뭐 된다 지금 막 그러는 게. 간병 통합 서비스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요즘에 막 그 네. 문제되는 건 뭐죠? 그거는 그 법은? 네. 그거는 이제 네. 좀 디테일한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네. 문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아니 들어, 저는 이제 잘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의사와 네. 간호사의 어떤 이권 싸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 이제 간호법이 보통 나라들은 지금 간호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간호법이 아니고 의료법에 같이 통합되어서 우리 간호사들의 일들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분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를 질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목소리를 낸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권리 이런 걸 조금 권리도 더 있고 예. 권리에 따르는 뭐 임마 책임도 네. 저희들은 다 준수할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왜 반대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네. 본인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처방. 진료라든지 처방. 진료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옛날에 약사 간호법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간호법이 되면 네. 간호사도 네. 처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진 그거를 지금 조율 중인 거예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네. 동네에 간호사도 의원 같이 그런 이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요, 반대한다 그렇지는 뭐 이런 않습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 근데 뭐 네. 그래서 반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무슨 오류들이 조금 얘기인가 있습니다. 알려지는데 네. 근데 거기 그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죠. 네, 간호조무사들도 네. 네,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그 왜 그런지 갑자기 거기는 이유가 네. 뭔지. 네. 그런 걸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것도 파지시네?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민감한 내용인 거. 간호법 때문에 아. 오신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우리 미숙 네, 선생님을 네, 파기 위해서 네. 왔으니까 브라보 아. 마이 라이프로 파기 네, 네. 왔으니까 아, 그 법적인 정도로. 얘기는 네. 제가 네. 따로 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간호사 생활 40년 이제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뭐 보람찬 일이라든가 엄청일. 네. 네.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사부에도 실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독거노인이셨어요. 네. 전혀 가족이 없이 혼자 입원하셨습니다. 또 폐암으로 입원하셨고 거의 이제 말기쯤 되신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아무도 누가 보호자가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케어하려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를 보호자가 못하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결정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치료도 이제 거부하시고 결국에는 드시는 것도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겠다는 그런 암시를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분을 굉장히 이제 옆에서 제가 많이 케어를 하고 전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뭐 드시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집에서 이제 누룽지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사실은 뭐 병원에서 있으면 안 되지만 자해 비슷한 것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휴일인데 막 쫓아가서 그분을 중환자실에 모시고 중환자실에 제가 밤을 새면서 그분 옆에서 케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환자실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딸이 있으셨대요. 근데 수원 어디서 산다. 그러나 연락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시면서 본인 통장에 국가에서 나오는 본인 통장에 지금 돈이 조금 있을 거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가고 나면은 이거를 써주세요 하고 1234라고 어머.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여서 그 밤을 다 새고 이제 집에 오고 그 다음 날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아무도 연고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장례가 또 있습니다. 연고가 국가에서. 전혀 없을 예, 때. 예, 그 장례가 있는데 우리 저기 어디죠? 화장하시는데 그곳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접수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보내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울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내가 이게 간호사가 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내가 또 받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1, 2, 3, 4는 어떻게 됐어요? 1, 2, 3, 4는 그냥 근데 업무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저는 진짜. 이제 그쪽으로 넘겨드렸고 네, 그쪽에서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네. 분들하고 환자와 직접 대하다가 한참 생활이 지나면 이제 관리자로 생활하시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관리자로 생활하신 것도 한참이었어요? 관리자도 한참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직접 그 간호사의 어떤 그 맛 그런 거는 또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지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관리자가 돼도 환자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다니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 요즘 이제 병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 라운딩을 하는 거죠. 네, 전체를 라운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멀리 이렇게 보고 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관리자가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많이 생기죠. 그 왜 우리 보도에도 나오지만 또 간호사들끼리 네. 예 그런 문제들도 막 심각하게 다룬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인가요? 무섭던데요. 네. 네. 조금 문제점들은 이제 곳곳마다 있는데 제가 있었던 데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었지만 적응하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예를 과정은 예를 들면 이제 신규가 왔을 때 그 일을 할 때 누군가는 이 일을 잘 센스 있게 잘하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누군가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네, 조금 더디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 위에서 볼 때 급하고 또 사실 병원은 환자의 그 사소한 조그만 거가 조금만 늦춰져도 생명이 맞아. 생사가 생사 오락가니까. 오락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에 선배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의 높아심에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게 골이 깊어지고 힘들어지고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숙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이겨내시고 생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잘 웃는다고 혼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관리자 네.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부드러운 미소시다 막 네. 이렇게 생각을 느꼈는데 이렇게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이렇게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배어 무게가 딱 나오면서 있어요. 예,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렇게 허투루 막 이렇게 예, 막 넘어가고 이런 일은 별로 없이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자부심이나 완벽함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점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또 했던 일들이라서 그렇죠. 네. 성격도 그쪽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나 때려치고 싶다라는 거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딱 아주 그냥 아, 천생 정말. 연분인 거네. 네. 아.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잠시 그 뭐 결혼과 잠깐 쉴 때 그때도 어떻게 나가지 언제 네. 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 저는 네. 맨날 아픈 사람 보고 막 그러면 너무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제 스스로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밝게 그렇게 이겨내실 수가 있는. 집에서는 누가 아프면 그렇게 돼요. 아. 마음이. 그런데 딱 유니폼 입고 딱 그럼 또 들어서면은 달라요? 네. 정말 천상 나이팅게일이시군요. 천상 직업이 딱 맞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그 직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번에는 네. 그 직접 이제 간호 인력도 가르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취미 생활도 많이 하시니까 그 얘기로 이제 브라보 마일 라이프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숙 간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